안녕하세요. 저 KT에서 그 팔란티어 국내 사업 담당하고 있는 윤명호라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다 기술 세션이 많아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팔란티어가 어떤 솔루션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들 저도 이제 미팅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처음 여쭤보는 게 요즘은 주가를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한 지가 꽤 오래된 회사예요. 200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의 계기나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그 테러 이후로 CIA라든지 뭐 홈랜드 시큐리티, FBI 이런 각각의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런 징후를 왜 못 찾았을까? 근데 보니까 그런 징후들이 리포트들이 다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아랍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비행기 조종을 배우러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형기가 아니라 대형기만 배우자고 했었대요. 그런 리포트가 올라왔었어요. 각 기관에서 이런 징후들이 있었는데 이걸 왜 못 찾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시작된 게 2003년이고요. CIA 쪽에 펀딩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그 약 4천 명 정도 팔란티어가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3,800명 정도가 다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온톨로지라는 게 참 그 빌딩하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솔루션 도입을 하게 되면 한 2명 정도가 팀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4개월에서 한 1년까지 실제로 이제 고객이랑 프로젝트를 하고 내재를 시켜주고 빠져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3,8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4,000명 중에서 이제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뭐 HD 현대나 삼성 그리고 유수의 기업에서 이런 이제 그 팔란티어를 도입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그 케이스들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끝에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 아마 그 신문 기사로 다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쟁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는 실시간 상황.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은 아시다시피 뭐 드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위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 군대가 어디로 전진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타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요런 이제 유즈 케이스를 위해서는 나중에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팔란티의 고담이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물자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어, 그 리소스들을 배분을 하고 데리고 올 건지 이런 것들은 약간 제조업의 SCM이랑 비슷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요.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 파운드리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전쟁에도 두 가지 솔루션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보시면 뭐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금융 쪽 그리고 코비드 쪽에서 영국 쪽에서는 실제로 의료 약품들이나 아니면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마스크나 주사기를 조달하는데 실제로 팔란티아가 활용이 된 케이스도 있고요. 실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제 에어버스의 제조 쪽 이쪽은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드리 설명하기 전에요.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변화를 해왔는데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세대는 다들 잘 아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우리가 부르는 데이터 웨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테이블 데이터라 그러는데요. 정형 데이터들이죠. 정형 데이터들이 그 저장이 되는 이런 이제 그 플랫폼인데 여기서 문제는 사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저장이라든지 분석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아마 하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둡이 나왔고요. 그 하둡에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그 정형 데이터라든지 비정형 데이터 다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하고 모으는 이유는 현업들이 자기들의 비즈니스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내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고 나니까 실제 현업 유저들은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사실은 IT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IT한테 사실 도메인 지식 관련된 이런 현업 요건들을 던져주면 그 상세 요건들을
다 충족해가지고 그 앱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의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사실은 온톨로지 기반의 파운드리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온톨로지 많이 말씀하셨지만 온톨로지는 팔란티어만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컨셉이고요. 저희는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온톨로지라는 컨셉을 팔란티어식으로 해석을 해서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형이건 비정형이건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의 트랜스폼 과정을 ETL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ELT라고 불러요. Extract, Loading, Transform.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제 바꾼다,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ELT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온톨로지로 데이터가 오게 되면 이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업들이 내가 생각하는 고객 데이터는 사실은 고객의 이름만은 아닐 거잖아요. 이 사람의 뭐 구매 정보라든지, 이 사람이 주소는 어디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뭘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번에 다 보여야지 그건 현업이 알 수 있는 현업의 데이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IT 그 부서가 많이 개입을 할 필요 없이 현업들이 바로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플랫폼이 저희는 이제 3단계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그 이제 팔란티어를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면 다양한 그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P. AIP는 그 LLM이랑 온톨로지를 연결해주는 이런 솔루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파운드리는 말씀하신 대로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OS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이제 그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고담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되고요. 아랫단의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배포가 되었을 때 이런 다양한 솔루션의 배포나 운영을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일반 유저들은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솔루션으로 그 팔란티어의 솔루션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파운드리를 가지고 저희가 뭘 하려고 하나, 크게 세 가지를 저희는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일로입니다. 기업들의 제조 현장에 예를 들어 제조 현장을 보면요, 제조 현장에 있을 거고 영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서들마다 사실은 데이터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데이터 사일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의 현장에서 이런 이제 운영들이 따로따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의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운영이 따로따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 자체도 따로따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현장 여기서 그 사이트 A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과연 전체 회사를 위한 결정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온톨로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고요. 그 컨셉에서 세 가지가 저희의 키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고요. 두 번째가 로직이고 세 번째가 그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는 정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저희가 제조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온도계나 기압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온도계 데이터들이 인계치를 넘었을 때 뭐를 해라. 인계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룰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라면 사실은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런 로직은 AIML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오점이라든지 어떤 이제 비정상적인 그 징후가 있을 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일하시는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조정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ERP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 가지가 한 플랫폼 내에서 다 가능한 솔루션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파운드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운드리를 활용할 때 저희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희의 어프로치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의 그 어프로치는 통합을 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보자인데요. 사실은 그런 시대는 아까 2단계 말한 2단계에서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왔을 때는 이제 핀포인트하게 나의 비즈니스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두 번째고요. 그럼 이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탑에서 다운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들을 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주는 게 사실은 저는 파운드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데이터 플랫폼이지만 데이터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엔터프라이즈 O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5단계를 위해 가지고 각각의 레이어에 그 저희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사실 모델링 그리고 온톨로지 BI랑 앱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이쪽에서는 사실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클렌징하고 필터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ELT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AI ML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제공 드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프로젝트 중에 AI 모델이 필요하다면 같이 구현해 볼 수는 있겠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직접 만들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런 이제 요렇게 데이터들 정제하고 데이터들을 이제 만든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온톨로지를 만드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톨로지를 빌딩하는 이 부분은 쉽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그 저희 이제 FD라고 하는 팔란티어에는 FD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Forward Deployed Engineer예요. 그 약자인데요. 그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현업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업무 프로세스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 프로세스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온톨로지 기반으로 맵을 그려드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저희 플랫폼 그 플란티의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이런 FD의 롤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AI FD라는 사실 그 관련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FD가 하는 기능들을 이제 AI가 조금씩 대체를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온톨로지가 빌딩이 되면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BI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분석 기반한 이제 앱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톨로지를 사실은 자체를 설명하는 건 되게 쉽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톨로지를 쓰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해석의 가능성입니다. 뭐냐고 하면 데이터를 관계 기반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뭘 하는 데이터인지 알기가 훨씬 쉬운 거죠. 두 번째로는 2번이랑 3번이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온톨로지 빌딩으로 베이스로 사실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이게 리유즈가 가능해요. 이 고객의 데이터가 영업에 쓰일 수도 있고 마케팅에 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이었다면 데이터베이스 기반에 그럼 고객의 데이터들을 앱 단에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빌딩할 때마다 이 데이터들이 중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온톨로지 기반으로 고객이라는 데이터들을 정의를 하고 나면 이게 CLG든 마케팅이든 여러 분야에서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늘어나고 사내 앱이 늘어나도 사실 온톨로지 관리 자체는 좀 더 이제 어려워지지 복잡성은 좀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온톨로지의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3번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데이터 통합 필요 없이 온톨로지 활용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중복이 이제 덜 되는 거고 위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의사결정의 지원이에요. 저희가 그 파운드리에서 하는 일은 업무 프로세스를 그 온톨로지 기반으로 파운드리 위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갖고 오고 나면 사실은 이 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죠. 어떤 변수가 있었을 때 이게 내 비즈니스에 어떤 임팩트를 끼칠까? 예를 들면 SCM에서 그 이번에 관세 문제 있잖아요. 관세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나면 나라별로 관세가 다 다른데 지금 내가 그 갖고 오는 부품들은 각 나라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내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끼칠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이게 뭐 유수의 제조기업에 가서 이런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온톨로지 기반으로 파운드리 위에 올라가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인공지능의 분석 능력 향상인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LLM 자체도 그 내부적으로는 시멘틱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 말을 알아듣잖아요. 이게 이제 벡터 값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값들을
그 유추해서 사람의 이제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건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시멘틱 스페이스랑 비슷하게 온톨로지도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LLM이 온톨로지를 봤을 때 그냥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테이블 기반의 데이터를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 의미라든지 데이터들의 관계들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홀루시네이션 없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톨로지를 쓰게 되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봤던 슬라이드이긴 해요. AIP라는 건데요. 이게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팔란티어 내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LLM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나오게 된 게 AIP인데요. AIP의 가장 큰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LLM을 온톨로지랑 어떻게 연결을 할까라는 이제 약간 오케스트레이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 LLM에게 어떤 역할을 줘야 될지에 대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AI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팔란티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기존의 챗봇 기반의 LLM은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온톨로지 기반의 나의 시스템으로 LLM을 가지고 와서 실제 사람이 하는 이제 업무들을 대체를 할 수 있어야지 진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에이전트고 저희는 이게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철학 내에서 AIP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AI의 레벨을 이야기할 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이고요. 이 영역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말아 올려주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BI2를 붙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레벨 1이 되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제 갖추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레벨 2부터 저희 디시전 가이던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약간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의사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LLM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보험 청구 프로세스에서 어떤 사람이 사진을 올렸을 때 이 사진이 실제로 보험 청구가 그 청구를 해줘야 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고 LLM이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레벨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업무 프로세스들이 그 온톨로지 기반으로 파운드리에 올라오게 되면 실제로 그 빈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거냐고 하면 제조 현장에서나 사람들이 어떤 조정을 할 때 자기 인사이트 기반, 자기 경험 기반으로 그냥 데이터 없이 판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빈 구멍들이 보이게 되면 이런 걸 기반으로 사실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AIML 모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암묵지 데이터들을 캡처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레벨 3고 요 이제 암묵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데이터들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오게 되면 업무 프로세스들이 그러면 이제 AI 기반의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제가 솔루션 관련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간략한 활용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에어버스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에어버스가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거의 저희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팔란티어에 그리고 팔란티어의 엔터프라이즈 중에 최초의 고객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특히 여기서는 좀 제가 재밌었던 게 에어버스랑 보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에어버스가 그 팔란티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고요. 그 도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에 A350이라고 하는 주력 그 기종이 있어요. 그 기종의 납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는 게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10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만드는 사이트들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이트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런 공정도 다르고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이나 워커의 그 리소스들이나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생산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되게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들을 사실은 팔란티어 기반으로 실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33% 정도의 그 납기를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 2025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신규 주문이랑 인도수에서 전부 다 보잉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때는 2업체가 이제 1업체가 된 거죠. 실제 팔란티어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그 차별화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팔란티어를 도입한 기업이랑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이렇게 차이가 앞으로 나게 될 거다. 아니면 이건 꼭 팔란티어가 아니라 온톨로지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랑 아닌 기업, 그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제 온톨로지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런 통합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스카이와이즈라는 데이터 서비스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이제 그 항공사에다가 기존의 정비 데이터라든지 이 제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게 됐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로 항공사들도 뭐 그 항공료를 세이브하거나 아니면 항공 스케줄링이나 아니면 그 예지 정비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결과적으로 신규 수익 뭐 8.5억 달러 아니 그리고 이제 100여 개의 항공사가 데이터 협력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제조업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이제 금융 쪽에 보험 쪽인데요. 저희가 보험 쪽에 성공 사례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동 프로세스가 되게 많아요. 그 보험에는 여기서는 이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인데 그게 뭐냐고 하면 보험을 처음에 가입할 때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적합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가입소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의 현 상황 건강 상태 다양한 데이터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다 떨어져 있고 그 한 사람이 보고 판단하기엔 되게 많은 데이터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 팔란티어 기반으로 통합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좀 얻을 수 있었던 이런 솔루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격을 이제 책정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의 위험도라든지 이 사람의 나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 가격들을 이제 차별화해서 개인화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가격을 받거나 아니면 고객 그 보험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거나 가입을 했을 때 왜 거절당했는지, 그러니까 이 가격이 왜 당신한테 맞는지를 좀 손쉽게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 보험 청구원들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왜 이 가격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LLM이 데이터를 받고 미리 이제 추천을 해줘요. 리포트 쓰듯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적합하다. 요렇게 사실은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3년 만에 거의 한 800억에 가까운 그 수익 개선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프로젝트들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약 1,400억 정도 추가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파운드리를 보실 때는 하나의 업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업무는 그냥 어떻게 보면 파일럿일 뿐이고요. 이런 업무들이 그 기업 내에는 뭐 1,000개, 2,000개 수없이 많을 거예요. 이런 업무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올라와도 실제 ROI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팔란티어의 도입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게 그 ROI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시기가 좀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사실은 헐츠라는 아마 렌트카 회사인데 잘 아실 거예요. 이쪽도 결국에는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결국에는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되게 많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어디서 그 빈 구멍이 있는지 어디서 그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찾고 거기에서 거기를 개선해 가지고 사실은 돈을 아끼거나 아니면 그 렌트카의 회전율을 올린 케이스들이에요. 보시면 여기서는 실제로 그 렌트카가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까지 이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 중에 그 들어오는 문제들이 첫 번째 차가 들어왔을 때 이 차를 세차를 해야 될지 정비를 해야 될지 이 하나하나의 포인트에서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차가 정비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날씨가 나빠졌다거나 아니면 그 비행기가 지연이 됐을 때 이때는 차를 어디로 배치를 해야 될지 이런 하나하나의 의사결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운드리 위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올려놓고 나면 실시간으로 이런 피드백들이 들어와요. 이런 기반으로 사실 의사결정을 좀 더 잘하게 되고요. 그걸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되게 그 자동화가 되고 효율화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팔란티어의 아주 많은 케이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공정부 쪽 케이스긴 합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 여기도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 불이 났을 때 뭐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다양한 이런 그 기관들이 데이터들을 다 각자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간에 사실은 공유가 잘 안 되고 한 그 원뷰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응에 있어서 되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파운드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양한 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고 원뷰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제 홍수 대응 시간이나 피해 복구 시간 그리고 피해 신고 처리율들을 되게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케이스고요.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공공에서 한번 되게 고민해 볼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요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오늘 이래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